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지금 끌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됐죠? 네,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훈련 시작하기 전부터 상당히 경고를 했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경고를 했겠죠? 예,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선적 타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뭔데 북한이 이런 당연히 반응을 하는 거냐? 뭐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옛날에는 뭐였냐면은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는 을지 훈련이 있고 포커스 렌즈 훈련이 있는 거예요. 네. 을지 훈련은 관공서 위주로 하는 겁니다. 아, 전쟁이 났을 때 관공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왜 전쟁 나면 공무원들이 다 이제 전시 체제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지훈련의 유래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을지문덕 장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따온 거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이제 매뉴얼에 갑지가 있고 을지가 있대요. 그래서 전시 체제로 가면 을지 매뉴얼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을지훈련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팽팽하겠는데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공무원들 훈련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전시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규정하는 훈련인 거고, 여기에 미국이 원래 하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었어요. 그게 포커스 렌즈 훈련이었는데, 그거를 같이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양 전쟁 훈련하는 거, 공무원들의 대비태세와 군인들의 대비태세를 동시에 훈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을지 훈련할 때, 아이들이 감자 먹고 옥수수 먹고. 이번에 뭐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비상식량이라고. 군식량 먹고 이런 것들 이제 각 공무원들의 대비 태세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 거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이제 뭐 전쟁이라는 게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공무원들이 전시 대비 훈련하는 거는 뭐 정상적인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사실 문제인 거죠. 그 성격이 뭐냐. 이번에 이제 명칭이 이제 여러 번 바뀌다가 프리덤 가디언 연습으로 이제 확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그 프리덤 가디언 연습 작년에 했던 프리덤 가디언 연습부터 뭐가 적용됐냐면 새로 만들어진 작전계획 5015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게 작년 8월부터 이제 처음으로 적용이 된 거고, 전쟁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작전 계획이 있어요. 네. 작전 계획을 그대로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 작전 계획을 숙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 계획이 어떤 내용이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네. 작전 계획 5015에는 북한의 공격을 선제 폭착을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제 공격 작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침략 아니냐, 침공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네, 좀 참수작전 이런 것도 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이것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 지도부를 선별 타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북한이 또 그런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이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나. 당연히 민감하죠. 예를 들어 북한에서 뭐 청와대 뭐 폭침 작전 뭐 이런 거 한다 그러세요. 뭐 아니면 뭐 그런 이제 뭐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하는 무슨 징벌 작전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어쨌든 명칭부터가 이미 자극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이건 뭐 문제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작전계획 5015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제 공격을 하는 거다.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 공격할 징후가 나타나면 선제 공격한다는 건데 그 징후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잘못 판단해도 전쟁이 바로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거꾸로 북한도 한미가 자신들을 공격할 것 같은 징후가 나타나면 선제 공격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서로가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이거 진짜 자칫 잘못하면 네, 이게 이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어떤 조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완전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토대로 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연습이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 거고, 네. 그건 사실 북한만의 주장은 아니고 뭐 한국 내에서도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뭐 여러 단체들 인사들도 있고 해외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번에 상당히 강경하게 계속 경고 발언들을 했던 거고 이번에 나왔던 건 이제 뭐냐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한 건데 핵 전쟁 광신자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영해, 영공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상상밖에 무서운 징벌이 가해질 것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이 엄청 긴데. 제목이 길죠? 네,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 인터넷용어로 제곳내라는 게 있는데 제목이 곧 내용이에요. 맹무? 뭐 이런 건가요? 거의 뭐 그런 수준 같은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북한의 영토, 영해, 영공을 건드리면,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우리를 건드리면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복의 내용은 상상밖에 무서운 징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연습에 투입하게 되어 있는 미군 육해공군 작전 집단이 한국과 주변 지역에 기동 전개되었으며 한국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의 방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완전한 전시태세에 진입하였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의 현 정세는 사실상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바로 전쟁이 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의 목적을 한반도 유사시 연합군 무력에 의한 불의적인 북침 핵선제 공격 능력을 숙달하며 전쟁 여건 조성과 억제, 주도권 확보 작전과 전장 지배 작전, 평양 점령과 정부 통치 지원 등 우리 공화국을 타고 앉기 위한 단계적 침략 계획을 실현하는 것. 길다. 아무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해서 능력을 숙달해가지고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북한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북한 총참모부는 모든 적 공격 집단들의 선제적인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인 결전태세를 견지. 그러니까 모든 적 공격 집단. 그러면서 지금 훈련 때문에 들어온 여러 무기들도 있을 거고, 군사 기지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침략 징후가 보이는 경우 가차없이 핵선제 타격. 이게 참 애매하고 위험한 단어군요. 네. 그래서 한미가 이번에 이제 항공모함을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우리 쪽으로 이렇게 침략 징후야. 바로 핵무기 공격.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항까지 올라왔는데 포항을 넘어서서 동해나 삼척 이런 데까지 올라왔다 이러면 이거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해석하지.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미의 핵 전쟁 도발 책동을 영원히 끝장낼 것이다. 영원히 끝장은 어떻게 됩니까? 존재를 지워버리면 영원히 끝나겠죠?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전면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북한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좀 훈련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조성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맞서서 북한이 또 SLBM을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500km인가 날아갔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배타지 경제 수역 안으로 떨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도 이제 좀 난리가 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상당히 한반도 전반 정세가 매우 격동적이고 위험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SLBM 발사를 한 것도 사실 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응해서 그렇죠. 누가 발사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대로 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항상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들어왔던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위기가 점점 더 높아졌던 것 같아요. 2010년도에는 연평도 포격전 있었던 거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목함지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심각한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잠수함이 몽땅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정말 또 전쟁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계속 들거든요. 하루빨리 좀 대화를 해서 이런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전쟁보다는 평화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전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